시장의 흐름은 어찌됐든 간에 뭐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연이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눈을 떠봐야 최종 결과는 나올 거고요. 전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뭐 추가적인 약세 흐름으로 좀 연출되고 있더라도 마감 때에 좀 돌려주기를 기대 봐도 그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미국 쪽의 주요한 지표 부분들은 뭐 그닥 제한적이에요. 그 상태에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부분이 어찌됐든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은 결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가 21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19만 명 이전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용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에요. 경기가 둔화됐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다시 연준의 강경 정책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그 예측 범위가 마이너스 11이었는데 마이너스 8.9예요.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자, 결론적으로 지표가 좋은데 그 지표에 대한 해석을 지표 좋아. 몸이 건강해졌는데 와, 몸이 건강해졌다. 태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서 포도당 주사 안 놔준대요. 엉엉엉엉엉. 이렇게 울면 돼요? 비타민 안 준대요. 비타민 안 주면은 과일 먹으면 되지. 예? 약으로 버티는 게 뭐가 좋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의 흐름을 부정적인 해석을 가져가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 나가자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부터 종목 군의 흐름까지 하나하나 놓고 볼 겁니다. 지금 뭐 굳이 시황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시황 부분은 짧게 넘길 겁니다. 어차피 팍스에서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짧고 굵게 끝낼 거예요. 하도 제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 짧고 굵게 끝난다 해놓고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번 혼나는데 진짜 짧고 굵게 끝낼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뭐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내내 교육이 있어요. 노란톡 교육도 있고 동영상 교육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혜택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SAMG 엔터가 180% 올해 들어서만 84%의 급등이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은 등락률이 나옵니다. 1월 2일 날 SAMG 엔터가 상한가, 1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변동성 종목의 청단 글로벌.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이에요. HK 이노에는 1조가 넘습니다. 1조 2천억 기준에 설정 범위.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업원방에 계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공업원 채팅방에 계신 분께서 뭐 어떤 질문 주셨냐면은, 기존에 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금양이라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금양 한번 검색해 보죠. 금양. 1월 15일 말고 금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공업원방 아니었나? 저희 임직원방 다시 볼게요. 그 시간을 보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또 지금까지 기다리셨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보현 선생님께서 저는 공업원방에 있어요. 금양하고 포스코 케미칼 오늘 마이너스 3.6%, 그리고 금양이 10% 빠져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3.6%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몇 시에 무방 들을 수 있나요? 보현님 혹시 계신가요? 보현님 계시면은 채팅방에 저 듣고 있어요 라고, 그래야 이 종목을 해드리죠. 일단 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두 종목이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에 우리 그 카톡방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이제 그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종목 검색기에서 HK 이노엔하고 동국실업인가요?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이 포착이 돼서 개별 매매 기준의 교육을 방송에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리콜이 발생됐다라는 뭐 그 관련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구루라는 인터넷 업체였는데 바로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제 폭락이 났다 꼬리를 달았고, 강성부 펀드 쪽에서 유입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슈 범위와 함께 오히려 그 바닥에서부터 상당한 탄력이 나왔죠. 지금 뭐 7%까지 강세를 띈 상태예요. 내일장에 한번 HK 이노엔과 오스템 임플란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자. 1조 이상짜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기준을 잡아보자. 아싸! 미국장의 낙폭이 쫙쫙 줄어듭니다. 저점 대비해서 저점과 고점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돌려도 어디야? 예? 그죠? 저점하고 고점의 절반 이상을 고점하고 저점의 절반 이상을 나스닥은 돌리고 있다. 돌려야죠. 쭉쭉쭉 돌려야지. 빨간불로 쭉쭉쭉.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종목군들 한번 더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요쪽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황은 좀 짧게 드리면서 요 IT 쪽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게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거죠. 2조 4천억까지 올라간 금양이 우리가 10% 비중을 설정했어요. 2차 전지. 그 부분이 일단은 189%의 수익이 발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0% 비중에 189%니까 계좌 수익률 19% 수익을 땡긴 거죠. 혼자서. 하반기 기준으로는 600%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안타깝지만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량 손절하고 우리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금양의 주가가 2만 원 초반 하나요? 41,500원 찍고 나서의 흐름인데, 저기는 거래가 진짜 대량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못 들여다보죠. 왜냐면 지난해 8월에
5,000원 미만에 행사 가격 5,000원 미만에 800만 주를 행사했어요. 400억을. 응? 그죠? 그 당시 행사해 놓은 그 5,000원 미만으로 행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400억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이 41,500원 찍었으니까 25,000원에만 팔아먹었다고 쳐도 2만 원이 남죠. 800만 주. 그럼 얼마야? 1,600억을 남겨 먹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그런 과정에 비용 많이 썼겠지. 어찌됐든. 뭐 해먹었는데 뭐 뭘 또 더 하겠어. 응?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 주관적인 기준이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거래가 대량으로 초대량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못 들여다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현 선생님 잠깐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예.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의 기준에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 2차 전지의 기준에서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2차 전지의 기준에서 이제 가장 뭐 이슈가 된 종목이죠. 대장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대장주라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상은 뭐 대장주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하반기에 굉장히 강세를 띈 거는 2차 전지 종목이 뭐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2차 전지 특집이 되겠네요. 먼저 좀 해드려야 되니까 주무셔야 되니까 그죠? 자, 2차 전지의 기준에 이렇게 먼저 봅시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냥 2차 전지를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또 보도자료 올려주셨는데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뭐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실적이 대단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반영이 돼 있고도 남죠.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2차 전지 기준에서는 뭐야? LG에너지솔루션이 있죠.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2위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총액 전체 시장의 비율이 4.8입니다. 전체 시장에서의 비율이. 그리고 지금 107조 정도 해요. 107조. 얘가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가 140조 정도 했나요? 140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제대로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거니까 2차 전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어떻게? 62만 9천 원 곱하기 234 해주면 147조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해서 147조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강해지는 건 뭐 때문에 강해져요? 2차 전지 섹터로 돈이 몰리는 거죠. 돈이 계속 몰리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제일 좋겠어? 내가 들어갔다고 그 고점이게? 그게 저는 잊어먹지 못해 평생. 옛날에 대구백화점 우선주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선주예요. 우선주 파동이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제도가 바뀐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우선주 파동 때 초속이 만들어진 건데 유통 물량이 4,000주인가 뿐이 안 됐어요. 5,000원짜리인가 그랬는데 4,000주? 그거를 누군가가 두 명이서 지인인데 두 명이서 다 사버린 거 4,000주를 유통 물량을 다. 그러고 나서 그냥 상한가에 매수 잔량을 넣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안 돼도 상한가에 계속 매수 잔량이 쌓여 있으면 기세 상한가라고 그래갖고 그냥 종가가 상한가로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내리 상한가를 가니까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됐죠. 집중된 과정에서 그들은 먼저 털고 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를 때리니까 낙폭과대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수급 논리에 의한 뺑뺑인 거죠. 수급 논리에 의한. 그리고 계속 점상을 간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에 그게 4,000원인가 5,000원짜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100만 원 좀 못 미쳤어. 100만 원 못 미치게까지 올랐어요. 그래 몇 배, 한 200배 오른 거지.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주 파동이 납니다. 모든 종목이 다 가. 근데 우리 그 은행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샀다 이거예요. 그것도 대출받아고 샀대요. 그때는 이제 그 지금이 더 레버리지는 더 커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레버리지를 좀 많이 키워줄 때입니다. 그때 HTS가 있을 때예요. 막 개발됐을 때예요.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내가 샀다고 뭐 빠지겠어?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어? 지금까지 점상 가고 4천원짜리가 70만원 80만원 한데 내가 샀다고? 그래 자기가 사고 일주일인가 더 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불로소득이잖아. 그 돈이 내 돈 같아? 아, 내 돈 같아가 아니라 그 돈이 그냥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세상 돈이 다 내 돈 같지?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와이프 뭐 가방도 사주고, 응? 친구들 불러다 술도 먹이고. 근데 어느 날 제도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면은 뭐 경고 조치를 하고 뭘 하고 거래 정지를 하고. 그 증권사 직원분들도 해석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규정을 내놓는데 결론적으로 하한가를 맞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5일 하한가를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15%짜리 5일 거의 뭐 깡통이죠. 거기다 신용이나 미수를 썼던 경우에는 자기 돈을 더 내야 돼요. 하한가에 누가 사지도 않아 아무도. 내가 샀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줬겠어? 이거. 그게 이제 묻지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투자 패턴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해요. 어? 자기 논리에 빠지고 옆에서 누가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처음에 안 믿다가 그게 진짜 올라가고 나면 그러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이 6천원 7천원 할 때 거래 터져서 우리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를 따라가요. 근데 그때는 주식수가 5천만 주가 채 안 됐어요. 4,970만 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6천원이면은 3천억 분이 안 하잖아요. 거래 그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3천억짜리니까 들어가 봐야 비중 뭐 2%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게 주가가 7월 25일, 7월 26일 날 상한가 가고 그러나면서 주가 쭉쭉쭉 뻗어 올라간 거죠. 얼마까지? 6천원짜리 41,500원까지. 그 전에도 더 저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간 게 그 가격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주가가 폭등이 나올 때에 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락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7월에 들어간 게 아니고 2차 전지의 테마라는 거는요. 2020년도 그리고 21년부터 22년 그 상반기까지는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21년도 4분기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긴 했죠. 22년도 하반기 기준에 에코프로 삼형제부터 해서 LNF까지 3분기, 4분기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22년도 이제 1, 2분기에 조금 주춤거렸고 조정을 받았고 22년도 이제 7월부터 해서 에코프로 폭등 그리고 뭐 8월부터 해서는 폐배터리, 세비캠, 성미라이텍, 코스모스 화학 뭐 폭등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원천적인 부분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부터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그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신 것처럼 매출 3배, 영업이익 4배, 배터리 소재 빅4 날았다 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뭐 매출도 3배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4배 늘어났어요. LNF, 에코프로 PM,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이제 LNF 시가총액 3위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또 이제 대표적인 소재업체 LG화학 양극재 대표 모든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LG화학은 이제 뭐 화학 분야도 있고 또 생명과학도 있고 기초소재 있고 뭐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기준에 영업이익이 4배 그리고 매출이 3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결론은 저평가냐라고 해서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지. 저평가 아니라는 거지. 예? 매출이 3조 5천억에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0원대였는데 영업이익이 2,4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럼 1년이면 얼마? 1조죠. 영업이익 1조.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14조 정도 할걸요? 응? 그러니까 이미 이 성장성을 감안한 뭐 이런 부분들로 기준을 잡긴 하지만 순이익도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저평가 아닌 게 계속 저평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얼마? 140조? 147조? 저평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 등으로 인해서 수급의 논리 등으로 인해서 주가 폭등 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처하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꺾인 상태의 흐름이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 조금 2차 전지 부분은 우리가 LG화학도 갖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여러분들이 도망쳐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어금니 앙당 물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19일자의 금양에 대한 PPT 파일을 열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금양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을 이렇게 설정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2차 전지 기준에 1위가 2차 전지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2위, 3위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시가총액 이제 14조로 밀려 내려온 포스코 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 요 종목군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쭉 있겠죠. 그 밑에 이제 예를 든다면 5개의 빅5 업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10%에서 14%까지 올라왔었어요. 14%. 그러니까 10%일 때가 10월 말 종가의 기준이었고, 9월 말 종가의 기준의 비중이었고, 10월 말 대비해서 이제 9월 말 대비해서 10월, 11월까지 올라온 그 퍼센테이지가 시가총액 비중 10%에서 14%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40%가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 자체도 땡긴 거예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4.8 플러스 2.0 플러스 1.9 플러스 0.6이니까 1.2가 되겠네. 그죠? 합치면은 9.9%죠. 그러니까 10% 비중에서 14%까지 비중이 올라왔다가 40% 이상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비중만으로는 40%이지만 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려면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다시 줄어들었어요. 비중이. 그만큼 시장 대비 조금 조정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시장 대비 높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건 명확히 좀 더 비교를 해보죠.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의 흐름인데 잘 보세요. 이 5개 종목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율이 10%에서 14%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5개 종목이 엄청난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 2020조, 2200조? 한번 봅시다. 그것도 저도 이제 헷갈리니까 봐야 돼요. 그때 맨날 바뀌니까. 시가총액이 아이고 윤정도도 혼내겠네. 정신 못 차리고 2200조는 무슨 2200조야. 지금 시가총액이 1880조네. 이런 세상에 언제 이렇게 내려왔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윤정도도 2200조 언제 시제 2200조인 거야? 진짜 혼나야 돼. 시가총액 1880조 1900조 수준 기준으로 10% 5개 종목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5개 종목이 전체 시장의 10% 얼마? 19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 수준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그랬어요. 뭐 추후에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지금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에 엄청난 강세를 띠다 보니 나머지 업체들도 덩달아서 강세를 띠게 된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들으시더라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비중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정도는 뜬금없이 2차 전지 물어보면 금양이면 금양 대답해 줘야 되는데 금양도 아마 1시간일 거야. 내가 오늘 일찍 끝난다고 그랬는데 1시간 걸릴 수 있어. 금양만도. 중간에 주무시면 졸리시면 주무세요.
둘 다 팔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지간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매도의 기준점에 대한 근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배신자인 거죠. 여태까지 악을 쓰고 2차 전지 칭송을 그렇게 해놓고.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쪽의 실적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요. 시가총액 147조까지 올라간 애가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가 2조? 영업이익 기준에 2조. 작년에 1조? 그것도 뭡니까? 연단위로 1조 2천억이고 올해 2조 3천억이에요. 연단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게 2021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에서의 정책 기준이 개선되는 부분들, 친환경으로 개선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전기차의 수요에 대한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95년부터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을 한 LG화학 내에서 사업을 했고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를 담당했던 거죠. 95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게 2021년 처음으로 연단위에 흑자 전환이 돼서 그래서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물적 분할을 하고 싶어 했던 LG그룹이 수건을 푼 겁니다. 왜? LG화학이 돈 벌어서 모든 걸 다 돈 벌면 다 그냥 LG에너지솔루션에 갖다 꽂은 거예요.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솔루션에서도 화학에서 돈 벌어서 전부 태양광에 갖다 꽂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대주주를 위한 거죠. 본인들은 계속 갖고 있을 회사고 수입주주들은 매매 이익도 또 배당의 이익도 바라고 있는 건데 그냥 장기 투자. 근데 그게 또 보면 LG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 작업도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LG화학은 물적 분할이 재차 옛날부터 계속 언급되다가 재차 언급이 된 2020년 7월 말에 6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던 것이 물적 분할 발표할 때 장밋빛 전망을 내놓게 됐겠죠. 어떤 거?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됐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적 분할을 한다. 그걸 발표하고 주가는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했잖아요. 폭락을 한 게 아니라 폭등을 합니다. 60만 원 미만에서 70만 원대 후반, 78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리콜 사태 2개 맞고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악재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폭이 이사회 결의했을 때 일부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임시주총했을 때 일부 조정을 받는데 일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급등할 때보다 단순하게 눌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결국은 딱 하루만 11월 1일 딱 하루만 2020년도 11월 1일 딱 하루만 60만 원을 살짝 이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05만 원까지 78% 폭등합니다. 물적 분할 악재는 없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LG화학의 시가총액도 지금 40조를 넘고요. 60만 원 훌쩍 넘고요. 40조를 훌쩍 넘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현재 기준으로도 100조를 넘깁니다. 둘이 합쳐서 150조. 2020년도에는 얼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갖고 있을 때 2020년도에 얼마였어요? 40조. 7천만 주짜리예요. 60만 원이면은 얼마? 42조인 거예요. 100억까지 100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야. 105만 원까지. 그럼 얼마? 70조를 넘겼었어. 최고점이. 근데 물적 분할 하고 나니까 지금 얼마? 둘이 합쳐서 150조. 가장 많이 오를 땐 얼마? 둘이 합쳐서 200조.
물적 분할의 악재예요?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적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81.84%의 지분을 LG화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죠. 거기에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을 유입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지사처럼의 품절주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검증이 안 된 얘도 147조까지 올라갔던 지금 106조가 넘는 종목의 영업이익이 2조다? 아니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현대차는 전기차를 완성하는 업체잖아요. 얘는 시가총액이 35조인데 영업이익은 10조야.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대비 4배.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대비 4배 수준 더 나와요. 그러니까 2조 3천억 대비 얘는 10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3분의 1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끝내주잖아. 2차 전지를 활용해서 전기차 만드는 업체는 그러면 안 끝내주나? 테슬라는 안 끝내줘서 폭등이 나왔고 전 세계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거기도 완성차잖아. 전기차. 여기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똑같은 잣대를 대놔야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기준은 우리도 LG화학을 갖고 있고 또 현재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건 얘기해야죠.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저평가가 아니다. 여차에서 조정을 받으면 지금보다 심각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와중에 금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서 수급 논리가 불거지다 보니 하반기에 들어서 6월 말 종가 대비 급격히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에 LG 화학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죠. 81.84%. 그래서 그것이 유통되지도 않을 물량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유통이 안 되는 물량이다 할지라도 인식은 기준은 유동성의 물량으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늘어난 거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10%에서 15%로 늘어나면서 수급이 몰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 이벤트가 7월 말부터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진다는 보고서 내용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수급이 대부분이 뭐 외국인 위주 그렇게 하고 나서 11월 말에 거래가 빵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11월 말일 종가 기준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MSCI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놓은 지수 기준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지수, 매일경제신문의 매경지수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우량 종목을 묶어놔서 이게 우리 매경이 보는 지수입니다. 한경이 보는 지수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사에서 만들어놓은 지수. 그 다음에 FTSE사가 만들어놓은 지수. 이게 양대 산맥. 영국의 FTSE사가 만들어놓은 지수. 그리고 모건 스탠리사가 만들어놓은 지수. 그것을 보고 그 비중과 똑같이 추종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펀드 상품. 한국 증시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다 씁니다. 그래서 인덱스 추정형, 지수 추정형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면은 돈 들어오는 것만큼 MSCI 비중에 맞게 종목별 비중을 설정을 해서 편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금이 더 들어와야죠. 근데 그게 확정일이 11월 말일이에요. 결정은 나 있는데 12월 1일부터 그것의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11월 말일 날 벤치마킹을 하는 쪽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은 11월 말일 날
일반적으로 마감 동시효과의 그 물량을 살려고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액티브 자금,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자금들이 미리 선취매를 일부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 수익이 나면 또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편입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말에 그 물량을 패시브 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결국은 물량이 뺏긴 걸로 집계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그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얘가 편출되기 전까지는 그 비율대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수급에 있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패시브 물량은 다시 가지고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를 받고 대차를 해줍니다. 그럼 대차를 가져간 물량 중에 또 일정 범위가 공매도로 활용이 돼요. 거기서부터 수급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 이후에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부담 요인이 설정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 오버행 이슈, 우리 사주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보유해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모 가격 30만 원보다 월등히 높아서 차익 실현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 물량도 적지는 않다. 네? 거기에 코스피 200 지수 비율이 확정되는 날, 그러니까 12월 옵션 선물 옵션 마지막 거래일, 12월 거래일 그날 이후로 이제 수급의 이슈는 마무리된다. 그래서 여러 이유에서 2차 전지 종목이 움직였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초강세 조정을 받던 과정에서 갑자기 7월부터 초강세로 전환이 되죠. 그렇게 되고 다시 꺾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초강세를 쪘다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2차 전지가 꺾이기 시작해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기준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LG화학을 2차 전지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기초 소재도 보고 그리고 기차 소재, 석유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이렇게 다 아우러서 보는 데다가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지금 매각하지 않습니다. 장래 매도는 더더욱 안 하죠. 근데 경기가 살아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블록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나 LG화학도 7월 이후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신규주잖아요. 신규 상장주. 그 신규 상장주들이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률이 최소 60%에서 80%가 나왔습니다. 대형 신규 상장주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와 있지만 고점 대비 얼마 71%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80%가 깨졌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어요. 40조 원을 훌쩍 넘기는 시가총액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40조 원 넘기면 5위, 6위 합니다. 7위가 현대차가 35조 뿐이 안 해요. 그런 카카오뱅크, 그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8위 이런 종목이 80% 깨집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얘도 마찬가지 대형 IPO 종목이죠. 이 카카오페이도 80% 이상이 빠집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반등을 했는데 더블 반등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얘도 지금 현재 기준의 시가총액도 얼마예요? 9조 원 수준입니다. 얘도 35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했던 애예요. 그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크래프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첫 상장 이후에 변동성도 나왔고 2021년도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도 유입이 됐었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얘도 70%가 빠져 있습니다. SK그룹주들은 어떨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시세 한번 세게 주고 난 이후에 지금 78% 빠져 있어요. 또 SKI테크놀로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종목만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만 좋고 SKI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튼 이런 종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이 프리미엄이 있던 종목이었고 과도하다 싶으면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전체의 흐름들이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지고 1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충격의 시가총액 전 세계 6위, 미국의 5위짜리 종목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막연히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들여다놓고 봐야 되느냐? 일단 LG에너솔루션과의 디커플링 상태가 좀 표출되어 주기를 그걸 바라는 게 이제 우선 순위이고요. 우리도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그나마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됐던 미국의 정치 쇼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IRA. 그거는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제슈에 불과해요.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진보지만은 보수만큼 강하게 할 수 있다. 중국 혼내줄 거야. 야, 중국 물건 쓰지 마. 근데 결국은 그 IRA라는 부분이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요즘에는 잠잠해지죠. 강달러 기조가 갑자기 약달러 기조로 전환이 되죠. 강달러 기조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죠. 수입 물가를 잡아놓기 위한. 강달러여야 수입 물가가 중국산 물가가 싸게 들어오는 거죠. 강달러여야만.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A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리튬 등에 관련된 유통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외교를 진행을 했었고 그게 사실상 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 그 이상의 문제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뭐 법적인 처벌도 받고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자락에서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광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의 손익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그게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또 포스코 케미칼의 시세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거예요. 들쑥날쑥하던 수급이 2020년 들어서 대차 공매 상환에 이은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고 지금은 급격히 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7월 달에 에코프로 BM을 스타트로 제차 2차 전지의 편입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은 9월 그러니까 8월부터 사실 들여다본 거는 8월 중순 이후에 8월 17일 이후에 2차 그 폐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 IRA 이후에 중국산 원자재를 못 쓰게 하니까 폐배터리를 뜯어서라도 쓰자라는 지금 표현하면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것이 테마화돼서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 포스코 케미칼도 나도 폐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나 LG에너솔루션도 폐배터리. 누구나가 다 폐배터리 얘기했어요. 왜 정부의 정책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라, 남도, 도청도 우리도 폐배터리. 근데 지금은요. 폐배터리라는 게 진입장벽이 있어. 아니면 그게 뭐나 돼요. 그게 해결 방안이면 옛날부터 폐배터리만 쓰면 되지 왜.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나온 것의 발상은 IRA인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느냐의 기준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이거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28일 같은 경우에 이제 GM사와의 13주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그게 1년짜리가 아니에요. 단연의 체결입니다. 단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당장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9월 20일에 미국의 포드사의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포스코 그룹 회장하고 회동을 진행했다라는 게 보도자료로 나오고 그것이 조회 공시 요구로 나오고 조회 공시 요구 답변도 그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게 미국 쪽의 그러한 추가 MOU 체결, 공급계약 체결이 조만간 노출될 수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최근 들에 또 나와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의 기준이죠. 물론 그것이 지금 주가에서 되돌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규모면이 어마어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간에서 강세를 띱니다. 시간에서 6%.
이것이 모멘텀이 돼서 들어 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거래량하고 수급도 봐야 되겠지만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방산 쪽도 생각해 보시면 방산 신규 수주가 공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짝하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일정 범위 주가에 반영돼 있다,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해석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도자료 나오고 공급계약 체결 공시 나오고 그리고 4시 45분에 이 공시 내용이 나오고 시간에서 초강세를 띈 건데 최근 매출액 기준 대비해서 30% 수준의 공급계약입니다. 그리고 시작일이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니까 1년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 신규냐 아니면 기존에 납품이 되고 있던 쪽이냐 그 내용의 차이도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제 모멘텀이 돼서 반발력을 줄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종목이 분명히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PNT 같은 경우 내일 뭐 개별적으로 들여다 보시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이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금양의 경우는 그래서 다시금 따져드리면 2차 전지의 탑픽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은 안 들어갑니다. 삼성 SDI도 2020년에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었어요. LG화학과 함께. 근데 지금은 LG화학을 완전히 주력으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중복으로 공략하지 않아요. 그리고 IT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기준으로 잡고 삼성전기 LG전자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T에서도 삼성 SDI를 별도로 규정을 짓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준 이외의 종목군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시가총액 규모에서도 가장 높은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빼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가장 높은 게 포스코 케미칼 14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을 살짝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이제 저 밑에 뭐 아주 멀리는 아니지만은 에코프로 PM, LNF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놓고 말씀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이제 원자재, 광산 보유 부분, 리튬 관련된 광산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유통망 이런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잘 되어져 있다. 그 이슈 범위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나 추세 부분은 더 개선될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당연히 집권 말기까지는 친환경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거기서 받아요. 그래서 항상 친환경. 공화당은 항상 전통에너지. 민주당은 IT. 그리고 바이오. 공화당은 전통에너지, 전통의약품, 그리고 방산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의 혜택 부분은 정책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그러면 시장이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가운데 뭐 포드사의 어떤 수주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7월 28일처럼의 이러한 장대 항공도 이게 얼마짜리 20%짜리예요. 이러한 장대 항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2차 전지의 견인차 역할을 LG에너지솔루션이 일정 범위 역할도 했는데 그쪽에 이제 수급 논리가 조금 다소 제한적이어서 시장 수익률 정도로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수급까지 좀 꼬여 있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 수준. 근데 예상외로 이런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처럼 또 10월 달처럼의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덜 밀린 거예요. 많이 밀린 애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애들, 뭐 세비캠 이런 애들은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갔죠. 신규 상장주였고 폐배터리 관련주 이래놓고 거래되고 하나도 없죠. 9월 이후에 정점 찍고 60%, 56.98.
60%까지 밀려 내려갔고, 같이 움직였던 게 뭐예요? 성일 하이텍.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뭐 코스모 화학, 얘도 뭐 폐배터리 뭐 어쩌고 하면서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그리고 에코프로, 우리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10월 중순이죠.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놓은 에코프로, 얘도 그나마 26%.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2%로 2차 전지주 중에서는 가장 덜 빠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포도사와의 내용, 또 성장성에 대한 내용, 또 실적 개선폭에 대한 내용, 또 여러 가지 유통망이나 실질 광산을 쥐고 있다라는 내용, 여타 업체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다만 주가에는 많은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거래량이 하루에 100만 주씩, 전제 조건은요, 하루에 100만 주씩 터지고 양봉으로 나오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돼서는 지난해 하반기처럼 15% 비중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5% 수준, 4.5%의 편입 비중을 갖고 있고요. 20만 원 넘기고 쭉 올라갈 때 시장 수익률 수준을 더 크게 상회하지 못한다면은 적절한 구간의 차익 실현, 또 고점에 잡은 물량은 손절을 하겠다. 마지노선은 17만 6,500원, 이번 저점을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대처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음봉 떨어지는 추세의 하단부로 봤는데 개파락에 이렇게까지 깨져 내려가다 보니 다시금 20만 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20만 원을 넘겼던 주가가 손절을 우려해야 되는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요 자락에서도 계속 2차 전지 중에 그나마 복받아서 가장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2월부터 LG화학의 비중 20%에서 15%로 줄였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양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물량 손절한 이후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을 2차 전지 15% 비중에서 5%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한다. 근데 저점 이탈 범위에서 계속 사실 미련을 갖고 있다가 놓친 거예요. 요자락 손절합니다 했는데 놓쳐버리고, 요자락 이탈되면 손절합니다 했는데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걸 마지노선으로 또 다행히 강하게 지켜지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자락도 무너지면 일단은 무조건 손절로 기계적으로 대처하고 주관적인 인식 다 지우고 객관적으로 저평가는 아니구나, 아주 큰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돌리지 않는다면, 또 누적 수급,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인데 이 누적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련 두지 말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이 분명히 바닥 대비 11.5%가 올라왔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정확하게 시장이 2% 올라와 있고 1월 달에만 시장이 6%, 5% 수준의 초강세를 띠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지금에 와서 2차 전지 비중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락에 2차 전지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윤정도도 하고 보니까 깊이 있게 무너져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라도 윤정도가 혼이 나더라도 여기서라도 잘라드려야 된다면 잘라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전저점이 이탈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정리한다. 미국 시장이 하필이면 연이틀 또 조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반영 인식이 잡히고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태의 기준에 금요일날 일본 증시도 조정으로 추가적인 그 흐름이 조정으로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 없겠죠. 그 피해갈 수 없는 조정 속에서 누가 먼저 많이 조정을 받을까요? 그렇죠.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2차전지 범위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은 그나마도 가장 세게 방어가 된 종목입니다만 정리한다. 무너지면 정리한다. 돌리면요.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최근 동안에 포스코 케미칼 부분은 거의 그 문자 나와도 좀 제한적으로 나갔어요. 양봉이 나와서 따라붙었다가도 눌리면 그 다음 후속 문자를 편입으로 잡지 않고 간망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돌릴 때에도 그래서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월등해지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대처하겠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LG화학은 다릅니다. LG화학은 우리는 2차전지 일부의 2차전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의 사업 부분은 석유화학, 생명과학 다 포함해서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실적 이외의 이슈 범위 LG에너솔루션에 대한 블록들까지도 놓고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 기준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돼요. 어떤 거요?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익을 그렇게 발생을 시켜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금양에서 금양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마저 금양도 설명 들으셔야죠. 그죠? 우리는 확실하게 금양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윤정두가 미련간이라고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됐지만 그 엄청난 수익 4만원대에서도 명확하게 차익 실현 밀렸을 때 재편입 또 수익 그러나서 이제는 완전히 잘라냈다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비중 확 줄여놨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러한 교육 VOD 쇼핑몰에서도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도서의 기준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위메프나 이런 데서도 이 도서로도 다 팔고 있고 110만 원 말이 돼 있죠. 다 다른 거예요. 1, 2, 3, 4, 5 뭐 다 써 있죠. 그리고 프로필 화면을 보시면 윤정두가 누군지도 나와요. 요 위에 여기 프로필을 누르시면은 조선일보 제휴사 조선일보 인물 검색으로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 링크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윤정두가 누군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시장에 해석하고 정반대 해석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좋아하는 전문가들 나와서 거품을 물고 이게 끝내주고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고요. 근데 왜 외국인 기관은 내다 파나? 아니 외국인 기관 왜 내다 팔어? 윤정두가 똘똘한 외국인 기관은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고 스스로가 야 이거 끝내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냉정해질 땐 냉정해져야지. 공식 홈페이지 탁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뒤지면 찾아오실 수가 있다고. 그럼 VVIP방에 보시면 맨 윗단 이게 10월 이후의 수익이에요. 하반기도 아니야. 10월 이후. 2차전지 종목군들 LG화학도 있고 여기 S다이 없고 삼성 LG에너솔루션 없죠. 포스코 케미칼 요 위에 있고 이게 10월 이후에만 포스코 케미칼 62% 시가총액 18조까지 17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42% 금양 189%. 이 수익을 냈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양 7월 25, 26, 10월 13, 18, 10월 13, 28 상한가 4번 나왔어요. 11월 9일 29.28%. 날짜를 달달달달 외우죠. 왜? 그때 우리는 초대박 수익을 냈으니까. 그 수익을 놓치나? 안 놓치죠. 결국 안 놓칩니다. 결코 안 놓칩니다. 결론적으로 저 수익을 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와닿지도 않는 종목. 2차전지 그 당시 살 때는 여러분들이 뭐 2차전지 인정이나 했어? 절대 인정 안 하지. 그런데 그 초대박을 내니까 늦차 타서 10월, 11월에 사서 지금 다 손해죠. 우리처럼 7월부터 사서 수익을 내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몇 번을 했어야지 수익인 거지. 그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IT를 윤정두 혼자 악을 쓰고 떠들걸요?
어디 가면 그냥 띄엄띄엄 종목 얘기는 일부 하더라도 IT 전체를 주도 줍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주도 줍니다. 사야 됩니다. 없을걸요. 농담이 아니라. 소형주 잡주 얘기하지 않는 한. 응? 일부 종목 얘기하지 않는 한 IT 언급하는 경우 없을걸요. 이제부터는 IT를 보셔야 돼요. 그 설명도 또 드릴 거예요. 결국은 빨리 끝내드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계좌 수익을 내셔야 돼요. 이 시황은 이제 빨리 넘겨버리고 보시면은 이 IT도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고 이계좌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고요? 거짓말쟁이들, 뻥쟁이들,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 그대로 IT, LG화학, 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정책, 친환경, 하나솔루션, 2차전지, 에코프로. 그게 미국의 정책이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방산. 결론은 현대차가 마이너스 9%고 이게 목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했다고 치고 이런 비중을 가져갔다고 치고 매매를 단 한 번 안 했다고 쳐도 계산은 15%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한답시고 손실이죠. 우리는 6월 말 기준에 에코프로와 LG화학을 가지고 이 초대박 수익. 에코프로 최고점 올라갈 때 얼마였어요? 140% 올랐죠. 140%. 하반기에.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 그럼 얘네들 집 그 편입 비율 보세요. 14.3, 20.6. 그리고 금양은 별도로 10%, 변동성 매매 10%. 그럼 45% 비중이에요. 그러던 것을 1월 달의 비중 보시면 어때요? 이게 12월 말 종가의 기준입니다. 시장은 6% 올랐고 우리는 3%. 시장보다 좀 덜 올라서 속상하고 창피하지만 여러분들은 손실일걸요?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방송 들으시겠죠. 비중이 어때요? LG화학 어떤 이유에서든 20.6%에서 15%.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14.5%인가 그랬죠. 지금 4.5%. 확 줄였죠. 그러니까 VVIP 방에 회원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비중 조절할 때 해주고 45% 비중에서 20% 미만으로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도 부담이 없어. 거기에 LG화학은 별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2차전지 비중 4.5% 그거 버겁더라도 정리하면 돼요. 응?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서 또 엉엉엉 우실 거예요? 회원가입이 가장 많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금양 41,500원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우리는 39,000원, 4만원에 올라갈 때 39,000원에 한번 털렸어요. 절반을. 고점에서 미끄러지는데 안 파나? 그 절반을 팔았어. 근데 41,500원 찍고 밀려 전량 매도. 그 다음날 금양은 마이너스 9% 출발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20% 3만원 초반도 내려와요. 41,500원 찍고 그 다음날 바로. 그러나서 지금 뭐 2만원 초반인 거 그렇죠. 우리는요 중간에 변동성 매매 몇 차례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그리고 마지막 들어간 부분은 손절. 비중은 급격히 다 줄였고. 그럼 밑에 계신 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나 맨날 무료로 방송 듣고 요즘에 IT 얘기하니까 IT 잘 샀지. 아니 뭐 공짜로 듣는데 뭘 가입하나?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을 급격히 줄였고 이미 12월부터 줄여놨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에이 몰라 사려니까 사갖고 대박나고 고마워 무슨 뭐 과금을 왜 해? 공짜로 듣지 뭐 그러다 지금에 와서 딱 물어봐 맨날 얘기하시던 금양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할까요? 나 고점에서 얘네들 더 많이 샀는데 더 좋다고 해서 더 많이 사고 옆에서 물어보니까 끝내준다 그래 더 많이 사고 낙폭과대라고 더 많이 샀는데 우린 다 털었는데 왜 그걸 듣는 순간 가입을 하시더라고. 응? 내가 만약에 1억 원어치를 샀어. 농담이 아니라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윤정도는 위에서 다 팔고 지금 밑에서 살까 말까 하고 있대. 근데 나는 1억 원어치를 하필이면 고점에 다 샀어. 윤정도는 다 팔았다는데 똑같은 종목 매매하고 나는 20% 손실이야. 2천만 원이 손실이야.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럴 바에는 저라면 과금하고 들어옵니다.
아, 연휴 기간이 껴서 연휴 기간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연휴 기간 꼈는데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 하잖아. 보통 연휴 기간 끼면 날짜를 더 드리겠지.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의 내용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종목 검색기하고 매직 계산기 무료로 드려도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다운 연구원이 5시간, 이재선 대표가 3시간, 제가 3시간, 거기다가 이시우 대표님이 또 해주신대. 추가적으로. 와, 대박이야. 그러면 전문가 교육 9시간에 이다운 연구원님의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 교육 몇 시간? 5시간에 14시간, 15시간 교육을 55,000원에 받는다? 에이, 욕심쟁이들. 요 교육만 198만 원이고 요 교육만 110만 원짜리 5강 해갖고 550만 원입니다. 이 교육은 25시간이죠, 물론. 이 교육은 9시간짜리가 5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수익이고 엑기스만을 원하잖아요. 그럼 VVVIP 방을 오시든 아니면 요 교육을 받으셔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걸 기준 잡으시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과금하시고. 응? 과금하시고 요 문자는 5805-59305 삼성전자 코드 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시우 대표님까지 같이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카드 결제시면 전화하셔서 지금은 뭐 새벽이니까 안 되고 내일 전화하시고 그리고 현금 결제는 이쪽으로 보내셔서 55,000원 보내셔서 이분들 교육 다 받으세요. 이시우 대표님 것까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다운 연구원님의 이 불규동 종목 검색기 또 매직 계산기 이거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아시겠죠? 지금 보내십시오.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는 일단은 중립으로 대처하겠다. 끝. 그리고 금양을 추가 교육을 하겠다.